1989년 2월 28일 저녁.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차가운 교원 숙소 외곽에 있는 화장실 안. 무심코 변기 안을 내려다보는 순간 23세의 젊은 여교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변기 구멍 아래로 신발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그녀가 손을 떨며 손전등으로 정화조 안을 비추자 그 좁고 더러운 오물 속에서 드러난 것은 미라처럼 굳어버린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 지름이 고작 36cm밖에 되지 않는 콘크리트 배수가 난 그 기괴할 정도로 좁은 틈새에 한 남성이 상반신이 완전히 벗겨진 채 옷을 가슴에 꼭 안고 몸을 웅크린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시신은 26살의 마을 청년 K씨. 여교사 A씨와 같은 마을 청년의 소속으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의 어깨 너비보다 좁은 구멍 속으로 그는 도대체 왜, 어떻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걸까요? 단순한 관음증 환자의 황당한 사고사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의 비밀을 마주한 대가로 당한 계획된 타살일까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전역을 완벽한 미궁에 빠뜨린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 사건.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의 변사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스가노 나오유키. 1963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고작 26살이었습니다. 그는 후쿠시마현 다무라군 미야코지무라 출신으로 마을 역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전도유망한 직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밝고 활기찬 청년이었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고 장래에 마을을 이끌어갈 간부감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야구부로 활약했고 직접 밴드를 결성해 작사까지 할 정도로 다재다능했던 청년. 그는 마을 청년회의 중심이자 리더였습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나 결혼식 사회는 언제나 그의 몫이었고 주민들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사건 불과 10일 전인 1989년 2월 18일, 그는 새로 당선된 촌장의 선거 축하 연설 무대에 올라 TV 드라마 주제가를 열창하며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5일 전인 2월 23일, 선배의 송별회에 참석한 뒤 새벽 1시쯤 귀가한 것이 살아있는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아침, 그는 잠시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방이 묘연하던 실종 사흘째인 2월 27일, 교원주택 근처 농협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의 자가용인 흰색 토요타 크라운 세단이 발견됩니다. 차는 평소와 달리 차 키가 그대로 꽂힌 채 장시간 주차할 생각이 없는 듯 삐딱하게 경사주차된 기묘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를 따라 걸으면 바로 학교 정문이었고 뒤쪽 좁은 길을 따라 3분만 올라가면 문제의 여교사 숙소에 닿는 불과 200m 거리였습니다. 청년이 적어도 발견 직전까지 이 근처에 살아 움직였으며 실종 후 사망하기 전까지 최소 이틀간 어딘가에 감금되거나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실종 신고를 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4일 뒤인 2월 28일 저녁, 그는 연고도 없는 여교사 숙소의 정화조 안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현장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정황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침입 구조입니다. 정화조 외부 맨홀 구멍의 지름은 겨우 36cm. 반면 당시 나오유키는 신장 169cm, 체중 69kg의 다부진 근육질 체형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어깨 너비인 40cm를 감안하면 어깨를 극단적으로 움츠려야 겨우 끼이듯 들어갈 수 있는 숨막히는 크기였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시신의 기이한 상태였습니다. 나오유키는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상반신이 완전히 나체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벗겨진 후드 점퍼와 속옷들은 기괴하게도 본인의 가슴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그 비좁은 오물한 내부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상처와 옷의 모순입니다. 시신의 팔꿈치와 무릎에는 좁은 관을 통과하며 쏠린 듯한 찰과상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에 안고 있던 옷에는 그 어떤 마찰 흔적이나 찢어진 자국이 없었습니다. 즉, 옷을 입지 않은 맨몸 상태에서 상처가 먼저 생겼다는 기묘한 결론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의문은 사라진 신발 한 짝입니다. 정화조 내부에서는 나오유키의 구두 한 짝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인근 제방 위에서 덩그러니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면 왜 신발이 그곳에 떨어져 있었는지 경찰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문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수사 종결입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단 2주 만에 이 사건을 엿보기 목적의 단순 사고사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나오유키의 가족과 친구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의롭던 나오유키가 관음증 환자일 리가 없으며 설령 엿보기가 목적이라 한들 여교사가 본가로 귀성해 빈집이었던 기간에 왜 정화조에 들어가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분노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으로 번졌고 한 달 만에 4,300명이 넘는 서명이 모여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이 사건을 단순한 변태 성욕자의 사고사로 치부할 수 없는 거대한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 3,800명의 조용한 산간마을 미야코지무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1989년 당시 이 작은 마을은 일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권 다툼의 전쟁터였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추진파와 반대파의 피터지는 대립이었습니다. 원전 유치는 낙후된 산간마을에 수조 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카드였습니다. 추진파는 마을이 살 유일한 길이라 주장했고 반대파는 목숨을 걸고 이를 저지했습니다. 마을은 이웃과 가족끼리도 등을 돌릴 만큼 철저하게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죽임을 당한 나오유키는 바로 이 마을 젊은 세대의 여론을 움직이는 청년의 리더였습니다. 원전 추진파와 반대파 모두에게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그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마을의 수천억 원대 이권이 요동치는 상황이었습니다. 1994년 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바리조곤이 일본에서 개봉됩니다. 원전 비리 의혹과 나오유키의 정화조 사체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이 작품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나오유키의 죽음은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권력의 압박 속에서 정식 극장 개봉 대신 인디 시사회나 공동체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상영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전역에 괴담처럼 퍼진 계기는 1989년 7월 아사히 신문의 종합지 아에라의 대대적인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잡지사에서는 정화조의 내부 구조도를 함께 실었는데 이 도면을 본 대중들은 사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세로 배수관은 실제보다 훨씬 길게 묘사되었고 가로 공간은 비정상적으로 좁게 그려진 왜곡된 도면으로 완전히 잘못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실제 정화조 크기는 가로 125cm, 깊이 107cm로 건장한 성인 남성이 몸을 극단적으로 웅크린다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가능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팩트가 확인되었을 뿐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옷이 벗겨진 이유와 신발의 위치, 그리고 공권력의 의도적인 수사 은폐 정황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노리고 후쿠시마 제2원전을 기억 후 유치하려 격렬하게 대립했던 마을 미야코지무라는 결국 방사능에 오염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4년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진범이 세상에 걸어나와 스스로 자백을 하더라도 그 어떤 법적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갇혀있던 그 정화조 콘크리트를 통째로 파내 마당에 보관하며 평생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지만 국가 권력은 침묵했습니다. 일개 관음증 환자의 황당한 일탈일까요? 아니면 거대 원전 자본이 합작해낸 잔혹한 음모의 희생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탑인사이트였습니다.